솔루엠 2022년 3분기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5.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000%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각종 전자부품의 제조, 판매업을 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전년 동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이 답을 찾는 과정으로 한번 좀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1%가 증가했고요. 참고적으로 요거는 그 매출 증가와 그 재고 증가를 비교하고 있는 건데, 재고는 그 금액은 작습니다만은 75.2%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매출 증가율보다는 적게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 100% 넘게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가 13.2%뿐이 증가를 안 해서 영업이익은 무려 그 1000%가 증가를 했는데, 전년 동기 42억 적자에서 무려 383억 원으로 크게 이익이 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출 규모에 비해 재고자산이 매우 작다는 것이 이 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회계 손익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 재료비가 27.1% 증가해서 매출 증가 35.1%보다도 거의 뭐 8%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그 판매 가격을 인상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 비용은 원가 회계에서 얘기하는 거와 그 금액의 변동은 없는 건데요. 13.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382억 원이 발생이 됐는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그 큰 차이는 없습니다. 7,900만 원 적은 수치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적은 수치라 하더라도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위에 표시된 대로 재고 회전율이 매우 높은 기업은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 차이가 작아집니다. 이것을 계속 그 분석 내용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자산이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4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4억 원 정도 증가했고요. 그런데 아까 그 매출액이 6천억 정도 되는 기업에서 이 정도 재고면은 이거는 재고가 매우 작게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우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영평가 지표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로 순서를 바꿨는데요. 기승전결보다는 결승전 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거꾸로. 왜냐 그러면은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그 시청 시간들이 이런 거 보면 매우 짧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매우 깊은 바쁜 와중에서도 봐주시는데, 결과를 빨리 말씀드리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해서 미리 경영평가 지표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WCAI 회전율 하락과 반대로 스루풋율 상승은 역방향 흐름이므로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회사가 반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 상승 및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가지수가 많아 불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분명 납품 판매 가격 인상 협상이 성공했을 터이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재고 회전율 자체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재고 회전율이 높음에도 원가 회계를 하는 것은 스투피드다. 바보 멍청이다, 이런 얘기죠. 3분기까지 물론 전년도보다는 그 재고 회전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만은 이것만 하더라도 매우 높은 실적입니다.
전년도는 더 높다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죠. 그러면 이 재고 회전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왜 저처가 나느냐 그러면 결국 그 판매 가격이 그 약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1년이 52주니까 그 1년에 52회전만 하더라도 매우 그 재고를 그 아주 적게 가져가면서 매출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수루풋율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역방향이면 이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그 분석 경험상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든지 판매 가격이 크게 상승했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회사는 이렇게 그 원재료 가격 상승률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가격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좀 불투명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매출 채권 회전율 전에 쭉 했었는데 스루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납기 회전율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넣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전율이 71회전이나 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납품 속도는 빠른데 수금은 늦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수금 속도도 느려졌어요. 그 9개월에 3회전 한다 그러면 3개월에 한 번 수금해가지고 이 기업이 이 돈이 그 경색이 되지 않겠냐. 이게 삼성전기가 아마 그 큰 거래처 같은데 돈을 늦게 받아가지고 되겠는지. 그러니까 본인들도 돈을 늦게 받으니까 자기네들도 그 매입처가 있잖아요. 또 돈을 더 늦게 줘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더 밑에 더 하류의 그 중소기업들은 더 죽을 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레버리지율도 조금 다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레버리지율이 34.4%면은 뭐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났어도 결국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어디에 돈이 많이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레버리지율이 34.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27.1%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3.8% 증가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기침이 왜 자꾸 날라고 그러는지. 가공비가 17.2%인데 가공 비율이 1.8%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그 제조업체라 하더라도 가공비가 이렇게 적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크게 뭐 작업하는 게 없는 공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뭐 그냥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컵이 있다 그러면은 종이컵이 있다 그러면은 종이컵이 들어오면은 여기다가 뭐 줄 하나 쭉 긋고 나가는 그런 공정 정도로 상징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적은 포션이지만은 가공 비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 원재료 가격 이 상승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지 못했죠. 네, 비공개다 보니까.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있는데 전년도 일은 일치합니다. 이 일은 단지 단수 차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5억 2,300만 원에 대해서는 그게 무엇인지 추적할 단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278억 원 나갔는데 직원 수가 이제 10명 증가했는데 직원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당 평균 임금이 3분기까지 6,590만 원, 연말까지는 한 8,200 정도 받는 거니까 중견기업 이상의 상위 랭크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주비가 14.1%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로 한다 그러면은 이건 뭐 참고적으로 3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여러 그 경제 계통의 유튜브들을 좀 보고 그러면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예측으로 먹고 살고 있고 유명세를 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도 분석만 하고 예측은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해가지고 물론 그 단순 함수 정도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스르프 쪽에서는 이제 단순 함수를 넘어가지고 그 선형 함수라고 그러죠. 단순 함수를 비선형 함수 성격을 좀 넣어가지고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또 그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 그 도전 의식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원가 회계는 그 선형 함수로 이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이 납품하는 가격을 제시하는 그런 거래건으로 한번 비유를 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게 그 종전에 한 60만 원꼴 제품을 76만 1,000원에 납품하는 거로 그 제한을 했을 경우에 47,800원 원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죠. 원재료 가격도 오르고 뭐 운영 비용도 오르고 했으니까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그 견적서를 냈는데 밀고 땡기고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가 산다고 그러면은 76만 원에 하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더 깎은 줄 알겠지만은 원가 회계란 것은 이 재고가 100%가 증가하면은 예상은 47,800원 예상했는데 53,300원으로 이익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가 회계 관점은 인플레를 유발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스루프 회계 쪽에서는 이게 삼성전기라고 얘기하는 제가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루프 방식은 삼성전기에게 타 업체보다 5,000원 싸게 납품하면서도 이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있는 데이터 가지고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75만 5천 원 선의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 애들보다는 그래도 좀 싸게 냈네. 그래가지고 5천 원 싸게 75만 5천 원에 납품을 하는 거로 그렇게 되면 그래도 스루프상으로 47,155원이 남는다. 그런데 이거를 3분기까지 4분기까지 한 80몇 회전 하는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거를 90회전만 하자. 그리고 1.5% 정도뿐이 증부시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매출이 한 77만 7천 원 꼴에 납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환산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그 경우에 영업이익은 한 5만 한 800원 전 정도.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90회전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재고 회전율이 연간 52회전을 넘어서면 즉 일주일에 2회전 하는 수준이면은 원가 회계의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과연 복잡한 원가 회계를 그렇게 계속 하는 것인가? 바보 멍청이처럼 원가 회계라는 게 복잡하잖아요. 뭐 한 달에 그러면은 주 이 90회전이면은 9개월이니까 월 한 10회전 했으면은 30일이라고 보면 3일에 한 번씩 돌거든요. 그러면은 원가 회계란 것은 이익을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최하 월에 한 번 정도 월차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가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이 한 달간에 뭐 이렇게 이 고액 저고액 재고 따져가지고 뭐 계산하는 상식이 있단 말이죠. 이게 리얼타임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가 회계는 뭔가 마감을 해가지고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가감해가지고 그렇게 손익이 얼마 났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월차 결산, 최하 월차 결산하지 리얼타임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거 병신짓 아니냐. 요즘에 예를 들어서 이 전산화 시대에 그 다음에 4차 산업 시대에 리얼타임으로 어저께 거를 오늘 아침에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은 재정원가 회계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루풋 회계로 하면은 뭔가 그 총제조비용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매일매일 총제조비용 계산하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루풋 회계로는 매일매일決算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뭐 결과를 보고서 의사결정을 참고하는 거죠. 트렌드를 보고서. 그러면 예측도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스루풋 회계로 하면은. 이런 점을 좀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떨어졌죠. 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즘 그게 트렌드인데, 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은 일반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서 예금금리 쪽으로 그래도 주식해서 돈을 잃느니 그렇게 해서 은행 쪽에 돈을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부동산도 요즘에 뭐 별 볼 일 없고 그러니까 주식도 별 볼 일 없고 뭐 그런 거 같은 느낌도 들어요. 어, 주주를 보면은 전성호 씨가 그 14.11%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기가 9.3%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구매 영향력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이만큼 이 솔로엠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이 11%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솔루엠 3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